삼성전자 곳간에 현금이 167조 원 쌓여 있습니다. 수년금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돈 이제 슬슬 풀릴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마다 새로 짜는 주주환원 정책의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특별 배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배당 정책은 단순히 주주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과 개인 투자자, 여기에 코스피 지수 전체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왜 지금 특별배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전례를 통해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배당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짚어볼게요. 그동안 국내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비슷한 실적을 내는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항상 지목되어 게 바로 낮은 배당 성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기술 기업들과 비교하면 국내 대기업들의 주주환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환원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문제를 넘어 국내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대형주의 주주환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책부터 볼게요. 삼성전자는 2024년 1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적용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 3년간 발생하는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연간 9조 8천억 원 규모의 정유배당을 지급해왔고 분기마다 약 2조 4,500억 원씩 배당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주당 372원, 2분기에는 주당 374원의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매년 자녀 재원을 점검해서 충분한 재원이 발생하면 정규 배당 외에 추가 환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인수합병 추진이나 현금 보유 규모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재원 상황이 어떤지 볼게요.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92조 9,164억 원, 여기에 단기 금융상품까지 더하면 97조 366억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9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장 기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같은 부채성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수년금은 약 167조 원으로 집계됩니다. 재원 측면에서만 보면 특별 배당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여력이 이미 쌓여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뤄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이 가운데 반도체 부문인 DS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99.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과 AI 서버향 수요 폭증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쌓이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돈의 일부가 주주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기대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도별 주주환원 총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당 12조 9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 총 33조 5천억 원을 주주에게 환원했고 이 시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당만 39조 6천억 원을 지급했고 이때도 남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습니다. 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배당 총액이 29조 4천억 원으로 다소 줄었는데요. 이 시기는 반도체 업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 중인 2024년부터 2026년 정책에서는 연간 9조 8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현금이 쌓일 때는 파격적으로 풀고 실적이 주춤할 때는 배당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방어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주주환원율이라는 지표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총 주주환원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202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4조 4,734억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도
배당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총 주주환원율이 67.8%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순이익이 54조 7,300억 원으로 좋았는데 배당 총액은 비슷한 수준이라 총 주주환원율이 17.9%에 그쳤습니다. 2025년에는 순이익 44조 2,610억 원에 총 주주환원율 43.6%, 환원 총액은 19조 2,972억 원으로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순이익 규모에 따라 환원율이 들쭉날쭉했던 걸 보면 지금처럼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정률로 정해둔 배당만으로는 총 주주 환원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새로운 정책에서 환원 비율 자체를 상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특별 배당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이번에 새로 나올 세개년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존 50%였던 환원 비율을 얼마나 더 높일지, 그리고 특별배당이라는 별도의 카드까지 함께 꺼낼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새 정책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몇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파운드리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재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막대한 설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재원과 주주환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인수합병 가능성입니다. 앞서 정책 문구에도 명시됐듯 삼성전자는 M&A 추진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원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만약 대형 인수합병이 임박해 있다면 환원 규모가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호황이지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계속 쌓아두려는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환원 비율과 특별배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순현금만 16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급 실탄을 확보한 상태이고 과거에도 현금이 쌓일 때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화답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이번 신규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환원 비율 상향이나 특별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잠재적 M&A 재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만큼 파격적인 환원이 나올지는 이달 발표되는 실제 정책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대형주들의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특별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파격적인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만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린 것이니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새 정책 발표 소식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